대한민국의 국보급 수비수이자 전세계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손꼽히는 우리 김민재가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 아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팀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활약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분데스리가 베스트 11도 따놓은 당상이고 유럽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센터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024-2025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에서는 8경기 중에 3패를 당하면서 8위 안에 들지 못하고 셀틱과의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했지만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라이벌 레버쿠젠을 만나서 3대0으로 깔끔한 승리, 2년 만에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원정 2차전에서 이변이 없는 한 8강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이 뮌헨을 꺾고 8강에 진출하려면 무려 4점차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뮌헨이 3점차 패배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4점차라고 일어나지 못할 일은 아니겠지만 하필 이 경기 전에 소식들을 보면 레버쿠젠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주말 경기에서 뮌헨은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리면서 김민재를 비롯한 몇몇 주전 선수들은 푹 쉬게 되었고 몇몇은 후반전에 교체 투입으로 몸풀기 정도로만 뛰면서 체력을 제대로 비축시켰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은 1차전에서 퇴장 선수도 있었고 레버쿠젠에서 70%의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비르츠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뮌헨전에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전문가들은 2차전의 승패를 떠나서 8강 진출은 뮌헨으로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한 건 노이어 골키퍼의 몸 상태입니다. 노이어 골키퍼는 16강 1차전 경기 막판에 부상으로 더 이상 뛰지 못하면서 교체됐고 주말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주말 경기에서 3실점까지 했다 보니까 아무리 수비에 불안이 있었다고 해도 노이어 골키퍼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최근 토트넘, 리버풀, 맨유, 아스날까지 경기들을 보면 골키퍼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도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사실상 4실점 이상을 할 뻔했죠. 리버풀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를 당할 각이었는데 알리송 골키퍼가 살려내버렸습니다. 분명 뮌헨에게 노이어 골키퍼의 존재감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뮌헨의 경기 시간대에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대 리버풀의 경기, 황인범의 소속팀 페예노르트 대 인터 밀란의 경기도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 김민재가 8강 진출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보고 동시에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역시나 김민재는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이어 골키퍼는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우루비 골키퍼,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키미, 고레츠카, 무시알라, 코망, 올리세, 케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를 빼고 베스트 10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 10분 사이에 케인에게 찬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 골대 앞에서 걸려 넘어졌고 파울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뮌헨은 코만과 라이머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3점차 리드임에도 불안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1분에 김민재가 깔끔한 커버가 한 차례 있었고 위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14분에 케인이 볼을 커트하면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까지 나왔고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반 15분까지 양팀 점유율은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2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두 게임 합산 원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 초반 리버풀이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골이 되지 못했고 1차전과 다르게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덴벨레가 중앙에서 길을 열었고 흐비차가 문전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낸 것을 리버풀 선수들이 막으려다가 볼이 빗맞으면서 오히려 덴벨레가 골대 앞에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행운이 파리에게 찾아온 거라 볼 수 있죠. 솔직히 뮌헨 경기보다는 파리 경기가 훨씬 재미가 있었습니다. 멘데스가 살라를 지워버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최소한 패배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뮌헨 경기를 외면할 수는 없죠. 전반전에 레버쿠젠 뮌헨 경기는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 선수 중 한 명은 어깨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 도중 교체가 일어났고 코너킥 상황을 포함해서 7개의 슈팅이 있었지만 김민재의 활약과 함께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양팀 점유율은 매우 팽팽했습니다. 뮌헨으로서는 이 경기가 골을 넣고 승리하는 것보다 무실점 경기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성공이 되는 거겠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에 1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살라를 지웠던 풀백 멘데스는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7.6의 평점으로 대활약 중이었습니다. 리버풀은 1차전과 다르게 10개 슈팅이 있었습니다.
양팀은 쉼없이 엄청나게 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팀으로서 뛴 거리는 6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네베스가 연속 출전 중이라서 후반전에 이강인의 출전이 좀 더 이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인데 두고 봐야겠죠. 후반전 초반에 선제골이 터집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미히가 선수가 아닌 적당한 공간으로 배달을 했고 케인이 밀어넣으면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이젠 레버쿠젠이 5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은 지금 3경기째 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레버쿠젠 공격수 중에는 프림퐁이라는 빠른 선수가 있는데 김민재가 어렵지 않게 막아내면서 숨도 못 쉬게 해주었습니다. 미네는 70분에 추가골까지 터집니다. 세계 최강팀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나브리가 오른쪽을 휘저었고 케인의 여유로운 도움 추가 패스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어느새 박스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추가골을 넣게 된 겁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안정감과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 성공률이 높으면서 우승 후보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김민재는 센터백들 중에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네는 이대로면 8강전에 우승 후보 인터 밀란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 밀란은 같은 시간에 페예노르트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행운의 골이라도 나오길 바랄 텐데 속수무책이네요. 레버쿠젠은 홈경기인데 경기장 자체가 조용하고 뮌헨의 응원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알라는 2번이나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움을 삼켰고 5기로 원맨쇼로 골을 넣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평점은 7.3, 케인은 1골 1어시스트로 평점 9점을 받았고 경고를 하나 받으면서 경기 막판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양쪽 윙어 올리세와 코망이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반전에 출전한 윙어들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노이어 대신 출전한 우르비이가 몇 차례 선방을 보여주면서 뮌헨의 미래를 밝게 해줬습니다. 이대로면 뮌헨은 리그 우승도 더 확신이 가더라고요. 김민재가 유럽 5대 리그에 와서 3년 동안 2번의 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되고 케인은 인생 최초의 우승이 눈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추가 시간 3분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8강 진출 확정. 합산 스코어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상황은 77분까지 두 게임 합산 1대1 그대로였습니다. 리버풀이 옵사이드 골이 나오고 공격은 주도하는 듯 했지만 날카로움은 떨어졌습니다. 지친 바르콜라 대신 두에를 투입하면서 이제 이강인의 출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무리하지 않고 있었고 안정감 안에서 연장전까지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도 6개 슈팅이 나오고 옵사이드였지만 날카로운 상황을 만들긴 하는데 파리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을 가게 되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강인의 활약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